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프팀장님. 서울에 거주 중인 만 30세, 88년생, 현재 한국 나이로는 32살이죠. 청년 리입니다. 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영어와 중국어 구사 능력이 있으며 해운 물류업에서 2년간 경력을 쌓아오다가 2017년 12월 독일에서 퇴직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진로 설정, 구직 활동을 해오던 중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셨던 거네요. 오는 3월 4일부터 출근 예정인 새로운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포지션이며 개발과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딩 경험은 전무하며 이제 막 개발에 입문하여 프로 개발자로의 전향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 상황이나 스펙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이 가능하실 것 같아 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적었습니다. 물론 개발자로의 경력 전환을 결정하고 팀노바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면 오늘 3월부터 다닐 물류 포지션 근무 회사는 그만두어야 하겠지요. 아직 가지 않았는데 개발 쪽이 이제 더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 일단은 먼저 가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서 별로면은 좀 내 적성에 안 맞으면은 그만두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빠르지 않나. 아직 출근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최근 유튜브나 온라인상의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발자로서의 커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30대 초반 신입 개발자로의 경력 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유튜브 개인 추천 영상에 뜬 팀노바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블로그와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시더군요. 그런게 아니고 그 네이버를 5년 정도 했고 이제 유튜브는 1년이 안 됐어요. 한 9개월 됐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죠. 아무래도 영상이 더 그 의견 전달에 좀 더 효과적이니까. 근데 그래도 블로그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좀 한 5년 정도 쓴 뭐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아무튼 처음에는 여느 컴퓨터 학원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였지만 블로그상에 여러 수강생이 만든 포트폴리오, 그에 대한 코칭 코멘트들을 보며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진 않으나 수료생들의 취업률과 평균 연봉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 관심이 가기도 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강 오시면 아예 회사명부터 뭐 돈 받은 내역까지 뭐 급여명세서부터 엄청 많아요. 다 못 보여줄 정도로 많아요. 그거 직접 보시면은 뭐 관심 있으시면 청강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청강은 지금 청강 인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강조차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강부터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나 이런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이제 직접 와서 만나서 강사들이랑 얘기해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적나라하고 막 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영상은 그래도 좀 조심해요. 제가 좀 많이 솔직한 편이고 좀 직설적인 편인데도 좀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제 좀 적나라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표현이 좀 거칠긴 해도 그래도 그게 진짜 이제 방식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무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그 수업을 들어보고 막 이런 건 좀 다르니까 저는 보통 청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청강은 이제 팀노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강 안내도 있고 막 그거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나 이쪽에 오셔도 청강 안내가 다 있으니까 공지 쪽으로 한번 잘 보시면 청강 안내 보시고 청강 신청하시면 돼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제일 관심이 끌었던 것은 블로그를 통해 팀노바가 표방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여타 컴퓨터 학원에서의 일방적 설명과 주입 방식이 아닌 튜터와 튜티 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뒷받침되는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인 코딩 학습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최근 고민거리 및 문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 적지 않은 나이 만 30세, 한국 나이 32세, 88년생인 만큼 1년 넘는 과정을 수강한다면 그때에는 한 살이 더 들어 있을 텐데 한국 취업시장에서의 신입개발자로서의 매력이나 가능성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신입개발자들은 지금도 사실 비명 지르는 신입개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막
신입 개발자가 꼭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전망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개발자들이 받아온 어떤 천대 같은 것도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입은 무조건 뭐 적게 연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 폭력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 개발자들의 문제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팀노바 관련해서 막 이렇게 글 올리고 한 두세 달 전에 막 페이스북에 악의적인 그 방향으로만 올리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신입 개발자는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10명의 개발자 댓글을 달았다면 한 3-4명은 그냥 부른 대로 받아야지 신입이 이렇게 좀 약간 천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커뮤니티가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게 더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게 적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입 개발자는 모두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일단 에바 참치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신입들은 애초에 들어갔을 때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는 신입인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교육 방식들이 문제가 되게 많고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잘하면은 사실 전세계 어딜 가든 괜찮죠, 개발자는. 그래서 전망도 향후 한 20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대체가 된다고 해도 개발자가 특히나 이제 수준 있는 개발자가 대체될 때 되면 이미 애지간한 인력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팀노바 커리큘럼을 진행해 오시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수강생의 케이스가 있다면 간단하게 취업 여부나 현재 근황, 커리어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막 이렇게 추적하고 다니진 않는데 더 나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현정이가 지금 32살이겠구나. 현정 친구가 뭐 최근에 구직을 했고 뭐 3차때 후반에 갔고 코딩 처음 하고 비전공자고 회계시험 3년 준비하다가 망한 친구 한 명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최근에 졸업했고요. 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진씨? 또 안 본 지가 좀 됐네요. 언제 인도 지금 가셨어요. 인도 가셨는데 지금도 인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아마 잘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씨가 많이 생각나는데, 진씨가 지금 나이가 한 34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 35살 이제 되셨겠다. 그리고 수료한 지는 1년이 넘으셨을 텐데, 근데 인도 가서 잘하고 있어요. 연봉은 그 당시에 4천대 초반 정도 받으셨고 인도에 뭐 주거 지원 다 되고 막 이런 조건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33살, 32살 이렇게 다 나이가, 그러니까 수료를 몇 년 전에 한 애들은 지금 그 나이일 텐데 걔네는 갈 시점이 그 나이가 아니니까 좀 나이 있는 사람이 또 몇 명 있었는데 기억이 막 정확히 나지 않는데 뭐 31살, 32살까지 되게 많고, 보통 이제 32살에 이렇게 오시면 보통은 이제 중간에 급해가지고 중도 포기를 많이 해요. 33 되면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알아서 취업을 해요. 알아서 취업을 하는데 취업 안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뭐 혹시 동기 중에 취업 안 된 애들 있냐? 그러면은 이제 내 교육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중도 포기자라도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취업 잘해야죠. 그랬는데 다들 괜찮게 거의 이제 이렇게 내부에 있는 팀원들 연락되는 애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쓱 물어보면 보통은 다 취업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나이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로서 막 더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취업하는 거에 또 무게를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거의 졸업생 중에는 33살이 있나? 34살까지는 해봤는데 다들 무난하게 잘 살아요. 무난하게 잘 살고, 연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냥 4천대 초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고,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일하다가 온 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좀 더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 네, 아무튼 그게 딱히 제가 이제 수료자 리스트를 봐야 돼요. 150명 넘게 수료해가지고
그 중에서 30대 초반인 친구들을 지금 1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들 32살 때 뭐 수료해가지고 간 친구는 현정이가 지금 생각나고 31살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지금 요새 졸업한 친구들이 그런 나이대들이 좀 있어요. 31살, 32살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33살인 케이스는 그렇게 또 많진 않네요. 졸업한 시점이. 그게 좀 애매하네. 일단은 지금 오신다고 해도 바로 신청이 안 돼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뒤나 신청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기 때문에 미치겠네요. 그래서 취업은 안 된 케이스가 없어요. 그 중도 포기자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 중도 포기자 근데 거의 중도 포기자도 취업이 안 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러던데 응용 1단계 이상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학원을 졸업하면 제가 그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어떤 수료자 친구들이 직접 오지 않으면 사실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소식은 좀 힘든데 선국이도 있었다. 선국이도 있었고 조금씩 생각나네. 선국이 같은 경우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구직을 했죠. 32살인가 31살인가 했었고 걔도 다 잘 살아요. 수료자 모임 하면은 종종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진 그냥 애지간한 개발자들보다는 평타 이상 치죠. 근데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연봉이 많이 센 편이 아니라 독일이 좀 더 한 2배까지는 아닌데 좀 평균 연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3번 프로 개발자로의 전향에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으로 2-3년 한국에서 경력과 기술을 더 쌓은 후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취업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취업 시장에 저같은 늦둥이 개발자라도 하더라도 해외 취업을 시도 중일 때에는 나이가 만 35세쯤 되어 있겠네요. 나이는 관계없이 개발 실력만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지요.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독일을 가본 적이 놀러는 가봤는데 그런 거 말고 사실 거기 취업 시장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연자분이. 일단은 독일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업계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나이를 보는 문화가 애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는 좀 그런 게 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나이 같은 걸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한국에서 경력이 좀 있으셔야죠. 제가 늘 얘기하죠. 방글라데시나 뭐 이쪽에서 이제 한국의 개발자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경력이 없어 나 좀 뽑아줘 라고 한다면 사실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있을 만큼의 실력을 본인이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해외 취업해서 가는 케이스를 보면 이제 원격 미팅이나 뭐 이렇게 실시간 뭐 메신저로 서로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나 그런 게 이제 검증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최대한 해주고 뭐 이렇게 미팅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영어가 되시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개발 실력, 개발자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되거든. 실력이 없으면요 나이가 뭐 21살이어도 25살이어도 안 돼요. 그냥 이 업계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27살에 그러니까 동일한 실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7이고 어떤 사람은 35이면 아무래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좀 더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사실 그 개발자 자체가 잘하는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게 척도가 되게 애매해서 그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4번 미국에서 개발자에 대한 평균적인 대우 근무 조건 환경이 한국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페이 자체가 되게 센데 실리콘밸리의 연봉 1억 2천인가 1억 1천인가 돼도 뭐 빈민 취급받는다며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여러 번.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주거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언제 다룬 적이 한 번 있는데 실리콘밸리라고 유튜브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그 기사를 다룬 게 있을 겁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직 개발자분의 인터뷰 경험담 통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 시장에 대해 잘 아신다면 그렇게 잘 알진 않는데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는 많이 접해오긴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개발자로서의 처우, 근무 조건 등은 어떤 수준인지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 보유 기술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거를 표본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팁노바만 보더라도 팁노바에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000대 중반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 우리 평균이 3,000대 중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졸애들이 3,000 진짜 적게 간 애가 3,000대 초반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3,000대 중반을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한 2,000대 중반이라는 것도 대졸자 기준이에요. 4년제 졸업 대졸자 기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가 기술 그냥 잘 좋고 잘하면 그냥 약간 형식을 무시해요. 치트키 같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세요가 아니고요. 네가 싫으면 마라는 거에 가까워요. 이런 협상은 싫음 말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어떤 그 구직 프로세스 자체가, 왜 사람들은 구직 프로세스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보면 그냥 잘하는 사람의 프로세스와 못하는 사람의 프로세스는 애초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려줄 뿐이고 근무 환경 이런 게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한국에 원격으로 개발자 이렇게 해외에서 오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친구들한테 원격 근무라도 좋으니까 일하자. 미국 기업도 있었고 뭐 싱가포르 기업도 있었고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쪽이 개발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나쁘진 않은데 거기서도 사실 진짜 좋은 일자리는 사실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개발만 신경 쓰시면 언어도 되시겠다, 언어도 2개국어 가능하시겠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팁노바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도 같은 질문을 다른 분이 좀 하셨는데 그냥 저는 모든 질문의 대부분의 결론은 그냥 실력을 키우라예요. 뭔가 고민 자체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상황에서도 그럼 실력 있으면 되겠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5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냥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떤 기업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처음이나 그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냥 잘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막 스타트업 이런 경계가 사실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프리랜서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뭐 대기업 갈 기회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여기서 내가 얘네 룰 맞춰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하느니 그냥 프리랜서를 하겠다 했는데 그냥 잘하면 일 많이 잡히고요. 그냥 일 잘 끝나면 또 그분이 또 다른 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분이 또 일도 주고 그러니까 무의미해. 모든 질문이에요 사실이요. 그냥 잘하시면 돼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은 개발자 부족 현상이 심해서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뭐야 자동차도 막 이거 하고 막 지금 막 접히는 폰 나오고 막 그 액정이 그냥 접히는 핸드폰에만 쓰겠습니까? 뭐 TV에서도 응용이 되고 막 이것저것 막 한다고 막 치고 막 이제 막 걸어다니는 뭐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가면은 막 이제 애완동물 막 팔아요. 근데 그 소니 매장 갔더니 그 일본의 그 무슨 뭐 그 개 있잖아요. 개를 그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막 그런 것도 많고 이제 근데 더 점점 섬세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섬세해졌었거든요. 로봇이 음식 만들고 이제 난리 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의미해.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몸이. 5번 마지막으로 개발자 전형을 위한 팁노바에서 1년 남짓한 학습 시간이
그간 투입될 경제적 비용, 명목,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확답을 받고 너가 투자한 만큼 내가 그만큼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이거를 내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누구만큼 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나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이게 일반적인 학원이었으면 무조건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설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직업부터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딱 생각이 많은 시작인 건 맞는데, 사실 아직 개발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팀노바 청강도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되게 확신하시는 것도 사실 너무 섣부른 것 같고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질문의 기준 자체가 사실 내가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이거 하면은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분이 되게 스마트한 분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직업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죠.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떻게 감성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만 하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 현실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번 같은 질문은 답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손해본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은 그 이상의 연봉, 그 전 직장 연봉,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 전 직장 연봉 대비 1000만원 이상 다 받았고 평균적으로 한 1500만원 이상 다 올랐어요. 그리고 기존에 아예 직업이 없던 친구들은 뭐 기준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에 확답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 직업이 필요하신 건지 개발자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전이 좋은 그냥 직장을 갖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선택하기엔 사실 개발을 해보신 적도 없고, 뭐 그런 거를 다 비교해봤을 때 뭔가 굉장히 막상 힘들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32살이고 이제 점점 그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보이신다. 그래서 팀노바에 관심 있으시면 청강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정말 그거조차 할 수 없고 좀 기다리기 좀 그렇다,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국비지원이나 먼저 한번, 그러니까 국비지원에서 그 주말반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들어보시거나, 무료 강의,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어떤 계산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초보자들이 계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초보자들이 계산하면 대부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오면 사실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직업의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빛만 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두운 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괜찮은 비전에 가까운 질문만 하시거든요. 근데 어둠적인 측면,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고 있고 어떤 개발자가 땔감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낮은 연봉으로 일하고 있나. 제가 최근에 청강 오신 분 중에 좀 슬펐던 게, 경력 5년차 여자분이셨는데 30대 중반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800 받고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800인가 5년차인데, 그러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5년차인데 2800밖에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은 요즘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저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도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안 좋은 면도, 어둠도 찾아보세요. 빛만 찾지 마시고. 실리콘밸리 막 1억 2천 막 이렇게 해도 실제로 거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1억 2천 가지고는. 그래서 처우가 좋다고 해서 개발자가 처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들어갈 정도 괜찮은 개발자들이 처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업계 지금 25년 정도 기술을 접하고 프로로서는 15년 차로 있는데,
진짜 냉정한 업계고 이 그 의사같이 자격증으로 쉴드 쳐지는 자격 요건이 있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누구나 많이 진입하는 것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굉장히 수준 편차가 굉장히 크고 낮고가 결정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대하기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하대 당할 만한 개발자들과 잘하는 개발자들의 어떤 삶의 질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밑에 거 볼게요. 비교적 길고 장황한 고민거리와 문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 답변 주신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네, 아무튼 다 답변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계산하시는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은 개발자라는 직업이 내가 맞을까인지 먼저 본인 혼자서 한번 모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무료 강의, 뭐 자바 무료 강의, 뭐 C 언어 무료 강의, 뭐 이렇게 파이썬 무료 강의 이런 거 찾아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